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모았던 트럼프의 기자회견, 오히려 증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기자회견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주요 골자는 미중 무역 합의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번에 괜찮았다,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제조업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4월 달에 제조업이 아주 안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이유는 수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소비가 증가를 해도 당장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6.08%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나왔다니까 뭔가 조금 기분이 나쁘죠?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마이너스야? 또 국민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1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네, 진짜로 5월달에 전해드리는 마지막 시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달이 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6월이다, 야, 이제는 새로운 거다, 그러면서 증시에는 조금 기대감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그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주식을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제부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는 물려 있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주식을 가지고 가신 분들에게는 좀 편안한 주말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트럼프의 기자회견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3시, 네, 새벽 3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시까지, 네, 잠을 안 자고, 네,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네, 별거 없구만,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부러, 네,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시죠? 불금이니까, 네. 이것저것,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봐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를 그냥 쭉 끌어올렸습니다. 네. 뭔가 불안한 모습이 딱 보이긴 했었어요. 기자회견 당시에. 그런데, 크게 변동성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쿵 하고 떨어졌던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쫙 올려버립니다.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어떤 차트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시면은요, 하락 출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락세가 커졌다가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에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쭉 하고 급하게 뛰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 일단은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 네,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공포감,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골자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는 안 건드리겠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폼페이오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둘이 올라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사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전날이었죠. 28일부터 계속 뭔가 언지를 했었죠.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올 것이다. 전인대에서 니들 잘해라. 이렇게 압박을 은근하게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제재가 나올 것은 똑같다. 제재가 나올 것 같다. 뭔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 폼페이오 장관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곧 기자회견 열 것이다. 한번 잘 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입에다가 또 주목을 받게 해줬단 말이죠. 이 좀 되면 약간 관종 아닙니까 이거? 네. 나 참 진짜 관종 같은 스타일이 딱 그 말이 맞네요. 관종이네요. 근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그 아침에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드라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직업을 아침 작가로 좀 전직을 해볼까, 네, 잠깐 고민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야, 그 정도로 지금 시나리오가 잘 맞는다고? 네, 이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자, 일단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딱 들어가서 이 얘기부터 합니다.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진입을 하겠다. 네. 박탈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야, 말 진짜 어렵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홍콩 너희들이 중국이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했으니까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너희들 홍콩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그 작업을 좀 해볼게.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작업을 해볼게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역 분쟁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놓고 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냥 관세 부과한다 그래놓고 답이 없는 거죠. 기한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제재를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인 대학원생들,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등등등. 그냥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리바이벌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해버린 거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별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뭔가 기대감을 잔뜩 모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관종이야. 네. 나 스포트라이트 받았어. 나 관심 받았어. 만족해. 라고 생각한 트럼프의 생각이었을지, 아니면 이런 증시의 극적인 반등을 노렸던 것인지, 아니면 이 홍콩에 대한 어떤 그 특별 지위 박탈 절차 돌입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를 두고 이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 거죠. 지금 당장은 경기가 회복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홍콩에 대한 관세를 확 올려버리기가 약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뭔가 액션만 취해놓은 거죠. 액션만 취해놓고 정치적인 이슈만 끌어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상황을 따내기 위해서 홍콩에 대한 이런 박탈 지위, 특별 지위 박탈에 대한 카드를 남겨놓은 것일 수도 있겠죠. 야, 너희도 시행 안 하냐? 그럼 홍콩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거. 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이행은 계속 진행하겠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네, 올 1월 달에 나왔었던 미중 무역 합의 협상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행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었던 부분들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잘 맞은 거죠. 한 가지 안 맞은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이 홍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네, 이놈들의 의도된 흐름대로 다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냥 아침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결과적으로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권선징악. 마지막엔 꼭 그 나쁜 놈이 꼭 벌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풍겨진 데다가,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지도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정치적 이슈에 어떤 실리를 가져갔고요. 미국도 하나의 카드를 또 하나 세이브해 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었죠. 네.
경제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뭐, 이제 소비 지출이 조금 최악이고 막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전혀 중요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은 오로지 트럼프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네, 야, 이 트럼프 관종, 네, 관종이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네요. 진짜 멋지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증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소식들 짧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수출길이 막힌 4월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치다. 이 제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68.6% 이제 가동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려 11년 만에 최저치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듯이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나쁜 거냐, 지속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11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로 돌아갔더니 금융위기가 있었어. 자, 금융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닮아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경제적인 그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책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 뭐냐면 이 금융위기라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질병이라는 이 카운터는요, 약만 나오면 그냥 바로 정상 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조금 더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대신에 또 이 그 상황인 만큼 그 당시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 지원책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면다라면은요, 지금 4월 달에 제조업 생산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쨌든 뭐 당장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나쳐 오면서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1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힘들다, 이거 아니고요. 지나간 일입니다. 네, 지나간 일이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 대신에 이제 제조업 생산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국내 소비는 뭐 그렇게 크게 줄었다. 물론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줄었어? 사실 체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게 상황이 심각했던 상황 속에서도 사실 동네 앞에 술집 가면은 막 사람들 버글버글 하고요. 뭐 커피 마시러 다 가고 뭐 다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다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체감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죠. 네, 월급쟁이니까 뭐 힘든 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다라지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까? 수출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 소비만 좀 줄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나오지 않을 이야기고요.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거죠.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뭐 이런 그 수출에 대한 길이 확 막혀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이 해소만 되면 다시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해외 시장에서부터 풀려 나와야 된다. 지금 미국, 중국 무역 합의 이행이 되면은 긍정적이 될 테고요. 공장 가동, 뭐 경제 활동 재개 등등등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최악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사실 걱정할 얘기가 없는 이야기. 바닥 찍었어! 라고 우리에게 보고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빠르게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6.8%. 자, 여기에서 이제 화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가서 뭐 100% 넘게 수익 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마이너스 6.8% 이게 잘한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네, 1분기입니다. 1분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예요. 근데 3월달에 재수가 없이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6.08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1분기 때는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요, 20%의 폭락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3월
주가 급락했었던,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었던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뭐 마이너스 6.8% 이거 택도 없겠죠. 근데 1분기를 통틀어서 딱 수익률에 대한 포인트만 놓고 본다면, 네,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었던 그 시기에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 근데 사실 말이에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도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증시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방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을 했어. 폭락한 상태에서 뭐 방어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기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폭락한 상태에서 기관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금, 이 자금의 성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평단가가 내려가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다. 그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좋아지면 흐름들이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2분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증시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수익률은 플러스로 확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국민연금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부분, 또 수익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1분기 2분기 합쳐서 이제 상반기 수익률을 봤을 때도 다 플러스로 넘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도 수익이 나는데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국민연금보다 여러분들이 못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다 생각되신다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그보다 더 멀리 가시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했는지, 나라를 팔았는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계좌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빨리 바꿔내셔야 돼요. 지금은 계좌가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올 초 기준만 하면은요, 올 초에 플러스 10%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3월 그 최저점에 찍던 날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라오면서 플러스 지금 한 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원상 복귀가 되고 더 많이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면 시장도 그렇게 됐거든요. 코스피는 물론 덜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버무렸다라면 최소한 손실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에서 내가 손실을 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약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빠진 종목은 계속 빠지게 되고 올라온 종목은 반등이 약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이제 골고루 나와 있지만 해외 주식 쪽에서는 변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국내나 해외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추가 매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즉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3월 말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사놓으면 뭐라고 했죠?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좋다. 물타기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적립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분할매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계속해서 사주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어쨌든 올라갈 주식, 어쨌든 좋은 주식, 어쨌든 멀리 갈 주식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유한다라면,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 멀어졌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종목 매수한 것들, 최근에는 기아차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들을 신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 추려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올라갈 것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거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정비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어쨌든 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초입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한 대전쯤 왔나? 이렇게 생각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쪽에 기운을
쏟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국민연금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이 생각으로 네 그죠? 자존심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리고 무역 합의 깨지 않는다. 홍콩 지위 당장 박탈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으로 쭉 몰고 갔습니다. 뭐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4월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치라고 나왔는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담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번 발표가 최악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제 경제적 재개가 활동되는 경제적 활동이 재개가 되는 이 시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6.08인데 그동안 국민연금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런 수익률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이 폭락했을 때는 공포심에 떨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가 제일 약한지 뭐가 기회가 있는지 알아내서 그 종목들을 추가 매수 들어가시는 필요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관점들은 유지해 나가고 적립식으로 길게 멀리 쳐다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나쁘면 안 됩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매 포인트의 연동이란 단 하나의 기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것은 나의 투자법이다. 내가 개발해낸 것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손실이 일정 구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손절 매도라는 것은요, 일단 그 퍼센테이지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내가 퍼센테이지 마이너스 5% 정해놨어요. 근데 시장이 급락했어. 그럼 다 손절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관점들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둔다라면, 물론 이거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그냥 항상 그래 시장이 이번에도 급락일 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추세가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 잠깐 내렸다 올릴 거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이 손절 매도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지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연구해서 공부해 나가게 되면 손절 매도라는 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요.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난 종목도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물타기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이 지금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성투사 채널 검색하시면 주식 배우기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그걸 배우시고 꼭 추세에 대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안 보신 분도 계시더라. 많이들 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시청하시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간 많이 뺏지 않을게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남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